자, 선생님 어제 그 모의고사 그저께죠? 네, 그렇죠. 어제 시간에서 못 찍었는데 네. 6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체감 난이도 분석하셨잖아요. 네, 네. 그 일단 뭐 종합 입시 기간에 종합 분석도 나왔지만 오늘 총평을 해주시고 네. 과목명 난이도, 변별력, 특히 선생님이 잘 짜주신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일단 총평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크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 저희가 뭐 이제 예상했다시피 수원 과목에서 골고루 나오고, 작년 수능에서 주의 깊게 준비했어야 됐던 테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강조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잘 충실히 반영이 돼서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메가스터디 EBS 대성 평가는 약간 쉽다는 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 왜 쉽다는 말이 나오냐 그러면 쌤이 아까 평가하듯이 킬러 문항이 배제돼서 그런가요? 네, 제 생각에는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어렵지는 않는데, 이제 얘들이 다 같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 만점자 작년에 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좀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변별력은 확보한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평가원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0분위 단위로 애들을 전부 다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등급 내에서도 보면 한 10개를 나눌 수 있고 2등급을 한 3개씩 나눠서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기준점이 생긴 것 같거든요. 네. 그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그 기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수원하고 수투에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수원인가요? 수투인가요? 애들 갈라버리는 게? 이번 시험에서는 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그럼 지수로고 4개 나오고 수열이 4개 나오고 상가감도 3개 나왔잖아요. 네. 작년보다도 쉬웠는데 특히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애들 등급 가르는데. 네. 일단 수원은 골고루 나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네. 뭔가 딱히 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수원은 골고루 잘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이번에 치수로 오고 암수로 테마로 나왔는데, 그런 적이 최근 2년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가 되는 문제들, 킬러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어차피 어느 테마에서 나오냐,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수능 준비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텐데, 얘들은 이렇게 서로 골고루 돌려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원은 정말로 골고루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이 퍼스트 스탑이란 말 했잖아요. 네. 처음에 애들이 보면 수학이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니까 네. 그걸 풀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앞에 나오면 애들이 보면 심리적 공황 상태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퍼스트 스탑이 수원에서 오늘 올해 나타났나요, 6월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재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이래요. 문제 난이도 그래프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 그래프가 대략 한 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재작년 정도? 그래서 이제 학생 수준에 따라서 뭐 여기서 막히는 학생도 있었고 여기서 막히는 학생도 있었고 이랬다고 치면은, 작년에는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제 생각에는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단계 재작년에 있었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한 2단계 정도 있고, 중난도 문제들은 난이도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근데 대신 또 확 어려운 거는 아주 어려웠어요.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위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원이 좀 실험적인 문제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육모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은 아주 극악의 정답률이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 그래프가 완전히 안정화가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학생들이 조금 더 퍼스트 스팟이 뒤로 갔다. 그래서 한 12번까지는 다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정립이 됐고, 대신 거기서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예전보다 더 많은 폭으로 올라가고, 이제 상위권 변별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어려운 문제는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 구간이 좀 되게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건 수원에서 구현된 경우인가요? 네, 수원에서 이제 고루고루 했고,
이제 수투에서도 일부 자주 안 내던 테마들을 심한 문제로 내가지고 이런 변별력을 확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원의 14번, 22번이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도형 문제, 그 다음에 22번 지수 로그 함수 문제가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난이도를 높였던, 아주 극악으로 높였던 문제 중에 평가원에서 이제 야심차게, 이거를 평가하기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포기하기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열의 추적 문제죠. 작년에 여러분이 이제 수열 추적하는 문제는 어김없이 많이 풀어봤을 텐데, 그 문제는 아예 난이도를 복잡도를 낮춰가지고 요쪽 앞쪽 구간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그러면 수투로 넘어가서 네. 그 13번하고 15번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네요. 네. 13번은 이 테마도 이제 평가원에서 이것도 한 2, 3년간 계속 밀고 있는 테마거든요. 네. 정적분을 활용해서 성질을 활용해서 넓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문제. 이것도 포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서 그대로 여기에 넣었고, 이 문제는 거의 안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능에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이 되고, 15번 같이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나 극한식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문제가 작년 수능 때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답률이 높았죠. 네. 그리고 작년 수능 때 이제 지수 로그 함수 문제, 극한 문제, 식 분석하는 문제 두 개가 난이도 대비 학생들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이었거든요. 그 두 개가 올해는 바로 여기 육모부터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건 올해도 이런 문제를 낼 거다. 길잡이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이 주요 특징 및 출제 경향으로 한 게 이제 합답형 문제가 출제되고, 첫 네. 번째, 두 번째 보면 최근에 빈도가 낮았던 빈칸 추론 문제가 이제 20번 출제되는 거하고, 네. 세 번째 이제 극한식에서 미분계석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15번 요런 문제들을 좀 잘 보면서 특히 EBS랑 연계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결론 좀 내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면 미적에서는 조금 혼재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확통은 뭐 거의 안정화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죠. 네. 이제 확통을 선택 과목으로 고른 학생들은 거의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고정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요 문항이 있죠? 주요 문항을 집중적으로 킬러 테마로 생각하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함수의 개수 문제, 그리고 조건부 확률 문제. 얘는 거의 28번의 테마가 되고, 이 중복조합이랑 함수의 개수가 29번, 30번의 테마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본 수능 범위에서는 통계가 추가되는데, 통계는 뭐 킬러라고 해도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과에도 수준을 맞춰서 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미적은 이제 그 문과에도 잘하는 애든 이과에 잘하는 애 다 가잖아요. 네. 얘 좀 혼재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미적분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데, 28번이나 30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사고력과 함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해가지고, 이게 뭐 단지 미적분만 쫙 연습해서 되냐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수부터 수투까지 앞과정 함수에 대한 이해를 착실히 해오는 그런 학생들이 이 문제를 쥐어짜서 풀 수 있는 정도의 그 진짜 추론을 잘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밑에부터 다 잘 올라와야 되네. 연계돼서.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끼리 갈라버리는 의도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려운 이유가 다 그래프 해석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해석이라는 게 한 2, 3년 사이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 그래프 해석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슬라이드는 이제 제외가 되어 있는데, 29번에 이제 급수 문항이 계속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급수 문항은 수원의 수열, 등비수열, 이쪽 단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수열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항이 육모에도 그렇고 작년 수능에도 갑자기 나왔어요.
한동안 29번에 급수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작년 수능에 약간 급수 문제 가지고 허리를 찔렀고 이번에 육모에도 급수가 출제된 것으로 봐서 요 테마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조밀조밀하게 되게 성격이 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기한은 어떤가요? 네, 기한은 학동에 비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고정된 형태로 나온다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범위에서는 벡터까지만 범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2차 곡선이라고 하죠. 포타쌍이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요 문제가 이제 28, 29번에 출제되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여기에다가 공간좌표나 정사형, 공간도형 요런 쪽으로 한 문제가 대체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23, 24, 25, 26 이쪽 앞쪽에는 단원별로 기본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에서 좀 더 강조를 한다면은 이 30번 평면 벡터의 최대 최소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제 꾸준히 기하의 킬러 테마로 강조가 되어 있던 것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은 공부를 하면은 금방 맞출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킬러 문항은 배제하되 개념의 유기적 연결과 종합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부 마치고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네. 하죠.